미국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상승장은 초기에는 다양한 산업과 부문에 걸쳐 상승했지만 나중에는 특정한 부문이나 산업에 한정되어 상승하는 경향을 띠었습니다. 최근 들어 넓은 분야에서의 상승세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많은 차트들이 있습니다. 상승세는 주로 지수에서 높은 가중치를 차지하는 대형 기술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S&P와 나스닥의 상승장과 러셀 2000 소속 기업들의 상승장을 비교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과 S&P의 상승장은 거의 2022년 9월 또는 10월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러셀 2000은 거의 1년 전에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미국의 소규모 또는 중소기업 쪽으로 더 기울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소규모 기업이라고 불리지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들의 차트를 보면 조정이 있었지만 어떤 추세도 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한 상승장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저평가, 짧은 상승장, 그리고 현재 상대적으로 짧게 지속되고 있는 회전을 고려할 때 이 회전이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최근 중국 주식시장은 올해 초부터 서구권 시장들과 비교하여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약세의 의미는 무엇이며 서구권 시장들이 성공을 거둘 때 중국이 뒤처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중국은 구조적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한 문제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과열된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거대한 규모로 인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이는 경제의 약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보통 중앙은행들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보다 늦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중국 인민은행의 조기 조치는 경제 성장 문제의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서구 유럽, 미국이나 발전된 아시아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매우 빠르게 발전해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년 5에서 10% 성장률이 예상되었고 낮은 성장률은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인구 통계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책과 사회보장 시스템 개혁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인도는 인구수에서 중국을 앞서가고 있으며 두 나라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트럼프는 국제 정치에서 변화를 촉구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사람으로 이러한 추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금과 원자재에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 상황에서도 금이 좋은 성과를 보일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원자재의 해가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귀금속이 다이나믹한 성장 후 휴식 기간을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이 장기간 2,000달러 근처에서 수렴했으며 이 수준을 넘어서면서 2,400달러 정도까지 상승하여 20% 성장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금속들이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저는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금값이 2,500달러에 도달하면 그 후 몇 년 동안 3,000달러로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금과 은의 20% 상승은 최근 2년간 약 20% 상승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 귀금속 상승이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반전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귀금속에 투자하는 시대에 금과 은은 모두 중요한 자산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금 시장보다 수십 배 작은 은 시장은 움직임이 훨씬 더 역동적일 수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혁신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럽의 주식지수는 역사적으로 독일과 프랑스 경제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미국의 지수를 따라갔습니다. 프랑스의 약점은 선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명확해지면 유럽의 지수는 경제 성장률이 약 3%에 달하는 주요 미국 지수를 계속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의 성장률은 거의 0%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또는 미국 채권 시장의 동향을 고려할 때 만기 20년 이상의 미국 장기 국채에 집중하는 ETF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이 상품은 35%의 가치를 잃었고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와 채권 가치 하락의 가능성 속에서 미국 장기 국채는 잠재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수십 %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장기 국채 ETF는 2024년 주목할 만한 상품 중 하나이지만 예상되는 금리 인하를 감안할 때 올해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금리 인하가 실현되는 2025년 중반까지 뛰어난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미국 공공부채로 인해 채권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주요 요인은 재정 정책이나 증가하는 적자가 아닌 중앙은행의 정책이 될 것이며 이는 현재의 통화 시스템에서 일반적입니다. GDP 대비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부채의 실질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금리 인하 시 부채의 중요성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채권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 곡선과 관련하여 역전된 곡선은 종종 분석가들에 의해 다가오는 경기 침체의 신호로 간주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종종 경기 침체가 이미 임박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인하와 비정상적인 수익률 곡선은 미국에서 잠재적인 경기 침체의 지표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시장의 조정은 일시적이며 장기적인 추세의 반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매우 흥미로울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과 미국의 행정부 변화가 새로운 협상 기회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참가자들은 갈등 해결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할 수 있으며 기존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협상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글로벌 협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정학적 상황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평가 또는 경제 성장의 둔화와 관련된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만 우크라이나 갈등의 긍정적인 해결과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재정 완화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좋은 경제 지표들이 현재의 상승 추세를 앞으로 몇 달, 심지어 몇 분기까지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몇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소형주로의 투자 이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높은 수익을 얻으시길 기원드립니다.